안녕하세요. 행복한 백사이의 정혜린입니다. 혹시 웰다잉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웰다잉이랑 말 그대로 잘 죽는 것, 좋은 죽음이나 혹은 아름다운 죽음을 의미한다라고 하는데요. 죽는다는데 좋은 죽음, 이 아름다운 죽음이라는 게 어딨냐? 그게 다 무슨 의미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그리고 언젠가는 죽게 되고요. 이럴 때일수록 후회 없는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부단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요. 죽음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정답이다 혹은 꼭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매뉴얼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죽음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을 없애고 현재의 삶을 더욱더 사랑하고 집중하기 위해선 웰다잉에 대한 이해와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행복한 100세 108번째 강의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웰다잉 플래너 손경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아까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웰다잉, 죽음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웰다잉이란 말씀은 들었지만 메멘토 모리란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죽음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라틴어입니다. 죽음을 죽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기억을 하는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거는 자기 자신의 죽음을 의미하고요. 그거는 너는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너도 죽을 사람이다. 언젠가는.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그런 의미의 말을 갖고 있는 거죠. 옛날에 철학자들도 모두가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죽음에 대한 견해를 모아보면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허무주의적인 관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영원 불멸의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람이 살다가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은 끝난다. 그러니까 죽음이 있는 것이 삶의 끝이다 라고 하는 실존적인 관점으로 보는 그런 눈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허무주의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살아있으면서 미리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건 참 어리석은 짓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긴 하지만 그러나 잘 죽기 위해서 현재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원불멸의 그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소크라테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있죠. 젊은이들을 현혹시킨다는 의미로 사람들에게 고발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요구하죠. 그러나 그때 그 죽음을 그냥 사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고발당한 사람이 자기를 변론할 수 있게 했죠. 그래서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책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소크라테스는 자기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라고 자기를 변명합니다. 그러나 그때 그 제도는 그 고발당한 사람이 재판에서 자기를 변명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무죄가 되지 않으면은 거기서 고발당한 사람의 형을 받게 돼 있죠. 그들은 소크라테스에게 사형을 요구했고 소크라테스는 그때 제자들이 벌금형으로 감면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지만 소크라테스는 그걸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비굴하게 사는 것이 목숨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건 용기 없는 짓이다. 나는 더 힘든 죽음을 택함으로써 나의 신념을 내가 떳떳하다는 것을 증명하겠다 하면서 죽음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죽음은 악이 아니다. 나쁜 것이 아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 재판이 끝나고 나면 집으로 돌아가고 나는 이제는 죽음을 맞게 되겠지만 죽는 내가 옳은지 내가 더 좋은지 다시 살아가는 당신들이 좋은지는 신만이 아는 것이다. 나는 육체와 영혼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죽음을 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죽음에 대한 또는 영혼과 내세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플라톤과 소크라테스의 그 후계자라고 볼 수 있는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이것을 좀 더 집대성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생애를 거쳐서 모두가 항상 언제나 덕을 베풀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잘 살고 난 다음에 다시 정말 잘 살았기 때문에 잘 죽어야 되고 잘 사는 것과 잘 죽는 것이 합쳐져서 가장 완전한 행복을 맞게 된다. 행복의 조건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웰다잉은 곧 웰빙이다. 우리가 지금 우리말로 지금도 웰다잉은 곧 웰빙이란 말을 많이 쓰고 있지만 이미 20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미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였죠. 그래서 현대로 이것이 이제 다시 돌아와 보면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그 스티브 잡스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웰다잉이라고 하는 것으로 성공해서 큰 성과를 거두게 되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재밌는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은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적절한 수명. 우리 이게 적절한이라고 하는 것이 참 애매하지만 어쨌든 추하게 늙지 않고 뭐 이런 의미도 있고 자기 생각에 이제 적당하게 잘 살다가 여우 같은 아내와 토끼 같은 자녀를 두고 그리고 건강하고 편안하게 잘 살다가 자식 먼저 보내지 않고 부모 노릇 다 하고 그리고는 죽을 때가 됐을 때 고맙다 미안하다 그러한 작별 인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고통 없이 잠자듯 죽는데 바로 그 죽는 것도 또 9988 234로 죽겠다. 이 뜻 아시죠? 99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조금 앓다가 그리고 죽겠다. 근데 요새는 거기다 일을 더 붙인대요. 2, 3일 앓다가 죽지 말고 일어나서 120살까지 살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 중에 하나죠. 우리 무속신앙을 봐도 보면은 우리 전설고향을 보면은 잡기와 원혼들이 많이 나와요. 이들은 억울하게 죽은 죽음을 가진 사람들이 귀신으로 나타나고 복수하기 위해서 나타나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 모든 신앙과 종교에서 얘기하는 모든 것도 결국 모든 것은 권선징악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잘 살아야 잘 죽고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반드시 보복을 당한다. 그러니까 어려운 죽음을 당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모두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가 죽는다. 그리고 순서도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 공수래 공수거. 그래서 베네옷과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온 것도 없고 가지고 갈 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모르는 것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까 하는 것은 모두가 모르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 죽을 때 좀 더 베풀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다라고 모두가 다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은 이별과 상실, 잊혀진다는 것. 그 다음에 죽을 때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것. 그리고 자녀들이 병원비 때문에 고생한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동안 착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죄책감과 사후생에 혹시 지옥에 가지 않을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벌을 받지 않을까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를 한다면 죽음을 준비했을 때 좋겠죠? 우리가 잠시 외출을 할 때도 준비를 합니다. 교통카드를 준비하고 옷이며 신발이며 휴대폰을 하잖아요. 준비하듯이 우리는 바로 죽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죽음 준비를 안 하는 이유는 죽음이 아직 나한테 멀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음이란 것은 불길하고 재수없는 것이고 준비를 하게 되면 말이 시된다고 내가 곧 죽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죽음 준비하면은 나는 수의도 만들어놨다. 뭐 보험도 들어놨다. 낙골당 예약됐다. 사전의료의약서 만들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아니죠. 그거는 물리적인 거고 용서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화해하면서 해야 되고 재산이나 상속 이런 거 또는
뭐 여러 가지 비밀번호도 넘겨줘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갑자기 죽음을 당하신 분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요새는 넘겨주면 구박받는다고 해서 안 해준다고 그래요. 그럴 때는 효도계약서를 쓰는 것도 준비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면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그래도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품위 있는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죠.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어느 누구나 무기력한 존재임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아주 심각한 고민에 빠지죠. 그리고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거울에 비친 낯선 얼굴을 보면서 그는 과연 나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을 위해서 죽음 준비 교육을 하기 위한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걸 한번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죽음 준비 목록에는 버킷리스트부터 시작해서 사전 의료 의향서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퀴블러로스 호스피스를 창시한 죽음학의 대가이신 그분은 그 죽음의 단계를 제일 처음에 부정하고 분노하고 타협하다가 수용하고 그리고 우울증에 빠지면서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러나 영이 밝은 사람은 그러나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크게 세 가지는 아닙니다. 살아온 시간과 살아갈 시간과 그 다음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베풀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좋은 유산을 남기는 그러한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죽음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연 속에서 보는 죽음을 많이 보죠. 지금 우리가 아름다운 이 가을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시인들은 이 가을은 죽음의 계절에 가까워오는 나뭇잎이 떨어지고 계절이 바뀌면서 이 겨울을 죽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바로 그러나 그 나무가 나뭇잎이 떨어지고 헐벗는다고 해서 죽은 것이 아닌 걸 압니다. 오히려 새로운 생명을 위한 준비 단계로 보죠. 마찬가지로 곤충도 마찬가지죠. 애벌레가 번데기가 됐다가 나비가 돼요. 그거는 바로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 암세포. 이 암세포가 왜 암세포가 되는지 알아요? 우리 몸에는 60조의 세포가 있고 이거는 매일같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 후, 30일 후가 되면 지금 내 몸은 다른 몸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포가 다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 그런데 암세포는 죽지 않고 버티면서 증식을 계속했을 때 이것이 암이 되는 겁니다. 삶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나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을 공부하고 죽음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는 결론은 웰다잉 하려면 웰빙 해야 된다. 웰다잉은 곧 웰빙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좋은 죽음 준비 교육 메멘토 모리의 가장 뜻깊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죽음 준비 잘 하시고 품위 있고 존엄한 준비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죽고 싶은가라는 물음에 꼭 어떻게 살고 싶은가라는 물음과 같다라고 하죠. 나의 삶이 더 나은 삶, 또 더 행복한 삶이 되기 위해선 나도 언젠간 죽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잘 죽기 위해선 준비와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행복한 100세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